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테슬라부터 반도체까지 거기다 애플페이까지 자꾸 뼈 때리는 얘기만 해서 좀 한국이 제가 전에 갈럽하고 쏘아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었죠, 옛날에. 요즘 좀 안 했는데 또 한번 계속 이어서 요즘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차 판매량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페이를 보니까 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기가 상하이가 복구되는 거는 뭐 이제 상하이에 있는 다른 공장들도 마찬가지다. 이게 어느 정도는 트렌드가 맞죠. 중국의 제조 능력은 참 뛰어나고 그걸 또 완벽히 다 셧다운 시켰다가 또 이렇게 홀라당 다시 이렇게 복구시키는 것도 참 중국이 왜 세계 공장으로 불렸는지 지금도 불리고 있죠. 그렇게 잘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 제가 어제 그래서 프레몬트가 대신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타이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고, 이미 커뮤니티에서 이것도 제가 상하이 공장이 확장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 기회를 삼아서 테슬라가 더더욱이 확장에 더 가속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를 좀 하는 거죠. 어차피 생산 못할 거. 그래서 테슬라가 말하길 이제 기가 상하이는 전 세계의 최고의 vehicle export hub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1밀리언이라는 타겟이 옛날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테슬라가 정확히는 얘기하지 않지만 추측 및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데 이런 확장 속도, 지금 프레몬트도 확장하고 기가 베를린이나 기가 텍사스의 사이즈를 봤을 때 지금 한 공장당 1.5에서 2.5밀리언, 결국 4개의 공장에서 1000만 대를 노리는, 근데 단시일내에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몇 년 걸릴 수 있습니다. 양산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늘 어렵습니다. 뭐 100만 대 돌파하면 그냥 뭐 1000만 대까지 탄탄대로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 500만 대쯤 가면 기존의 내연기관들도 거기서 한번 이렇게 하거든요. 좀 걸려가지고. 근데 전기차고 테슬라는 제조 혁신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중간 과정, 약간의 뭐 중진국 함정 같은 뭐 그런 중간 함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가봐야 아는 거고. 근데 테슬라의 미래는 밝다. 근데 요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제의 그 타이틀은 별 문제가 없다. 여러 사정을 봤을 때. 그리고 주식 얘기를 계속 주변에서 이렇게 분할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 전에 워렌 버핏 할아버지 얘기도 했고, 결국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말도 있고, 써봐서 좋은 거, 그 서비스가 좋은 프로덕트에 투자한다라는 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바이 앤 홀드, 물론 그분이 한국에서 태어나셨으면 그렇게 부자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미국 주식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분할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실제 밸류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할한다 그래서 단시간에 단타적으로 어떤 이렇게 확 붐을 일으킬 수는 있어도 결국 주식을 분할하는 건 그 회사의 본래 가치는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어쨌든 미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아직 가격이 조금 애매모호하죠.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좀 더 오르면은 근데 뭐 안 하진 않을 것 같고, 좀 더 가격이 뛰면 좀 미뤄질 뿐인데 연말쯤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그 다음은요, 이거 계속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월드라든지 월드 판매량, 전기차, 아니면 뭐 미국 내 판매량인지 그거를 입맛에 맞게 편집해서 이제 기사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짜집고 저리 짜집기 해서 열심히 이제 새롭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놓고 심심치 않게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약간 갈라파고스와 같은 현상이죠. 그 댓글에서도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했던 뷰랑 정말 일치하는 거를 계속 이제 남겨주셨는데, 이제 럭셔리 비에클에서 이것도 몇 번 얘기를 했죠. 이번 분기 보면은, 이번 분기 아니죠. 그러니까 1분기. 테슬라 모델 3가 압도적입니다. 이제 같은 가격이면은 사람들이 테슬라 모델 3를 계속 산다라는 거죠. BMW니, 렉서스니, 거기다가 모델 Y는 더 이제 황당하죠. 모델 Y는 7만 1000대 파는 동안, 렉서스 RX가 이게 간판 모델인데, 이게 RX가 좀 더 큰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압살을 하죠.
BMW X5, Mercedes-Benz GLE, 아우디 Q5. 예, 미국 내에서는 같은 가격이면은 사람들이 계속 테슬라를 삽니다. 계속. 이 기사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야, 모델 S가 BMW 7이라든지, 그리고 BMW 7한테는 별로 초이스가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 이상한 플랫폼. 지금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같이 가져가는 그 요상한 플랫폼. 비쌀 거라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Expensive Strategy라는 in a full-size luxury sedan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니, 그걸 다 가져가려면 진짜 비쌀 것 같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거기다 아우디 A8, 포르쉐 파나메라,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이미 오랫동안 모델 S가 나오면은 리프레시 하느라고 살짝 쉴 때 빼고는 나오면 그냥 시장이 평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서 가격대가 뭐 비슷하거나 더 비싸면 뭐 이건 옵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베이스 프라이스는 심지어 포르쉐 타이칸보다 모델 S가 더 비쌉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모델 S만 사고 압도적으로 사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 기사에서도 시사한 바가 많고 이제는 다시 completely re-engineering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완전 럭셔리 시장의 파이가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완전히 압살하는 겁니다. 좀 한국하고 분위기가 다르죠. 다른 유튜버 분들 보면은 예전에 비하면 정말 급폭락을 해버린 거죠. 같은 가격이면 계속해서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대중적으로 그냥 여기 포르쉐 타이칸도 나옵니다. 테슬라가 얼마나 그걸 먹어치웠는지. 근데 이거 뭐 미국 한정 얘기입니다. 미국 그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선동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계속 하는 얘기지만 지겹게. 예, 이미 사람들은 계속 테슬라를 같은 돈이면 테슬라를 산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좀 보면은 그리고 아주 유명하신 투자 쪽으로 하시는 분 한 분이신 이제 데이브 리도 이거 제가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 캠핑을 가셨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버라이즌, AT&T, T-Mobile 이거 미국의 유명한 3대 회사죠. 통신사. 안 터지는데 스타링크를 사셨군요. 이 사각형인 거 보시니까 이 2세대를 받으신 것 같은데 아주 빠른 초스피드의 인터넷을 미국에는 내셔널 팍이 많고 진짜 아로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진짜 폰이 잘 안 터집니다. 저는 제가 쓰는 T-모바일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안 터지나 봤더니 그냥 세 군데 다 안 터지나 보군요. 근데 내셔널 팍도 아니라 이제 스테이 팍인데 미국에는 허지 벌판이 참 많습니다. 켈리도 뭐 안 터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이런 데서 스타링크가 얼마나 유용합니까? 이것만으로도 캠핑을 자주 한다 그러면은 역시 값어치를 제대로 인정했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일론 머스크 그 트윗에 참 정치적인 얘기가 최근에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그것만 해도 참 썰 풀 거는 정말 많죠. 별의별 얘기가 다 올라옵니다. 근데 너무 또 확장하는 면에서 저도 좋긴 하지만 너무 좀 테슬라랑 조금 동떨어지니까 그래도 가끔 소개시켜드리긴 하겠는데 일단 그래도 테슬라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얘기들은 이렇게 정치인들이 때리는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밝힌 겁니다. Directly 110K의 잡을 K가 1000입니다. 잡을 이렇게 많이 만들고 indirectly 500K죠. 그러니까 50만이죠. 이 정도의 잡을 roughly 이제 만들어내는데 뭐 어쨌든 자동차 공장이니까요. 정말 장치 산업이니까 딸려있는 부품 이런 거 다 서플라이 합치면 진짜 파급 효과는 장난 아니죠.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때리냐 이거죠. 일종의 이제 방어인데 뭐 앞서 얘기했듯이 미국 사람들은 뭐 리퍼블리칸이든 디모크래시든 둘 다 테슬라 산다. 전에 제가 소개했던 CNN 아리클도 여기 링크로 걸려 있더라고요. 이거 일론 머스크 너무 공화당 쪽 그런 얘기 아주 CNN은 그냥 강렬히 둘 다 테슬라 탄다. 뭐 이미 시장을 압도하고 있으니까요. 정말로 그냥 내연기관 자체랑 이제 비교해도 이것도 전에 제가 슬쩍 얘기했었죠. 근데 아주 잘 정리해서 돈을 솔직히 말하면 더 벌었더라고요. 저도 근데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네, 일시적일 수도 있다 뭐 비판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포드가 이게 넬러스가 나온 게 이게 순전히 리비안 때문에 주식 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서 어쨌든 가이던스는 비슷하게 냈으니까 저는 이걸 비슷하게 냈다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아예 이쪽 기사는
테슬라가 GM 포드보다 돈을 더 벌더라. 이제 넷 프로핏으로 완전히 앞섰더라. 이렇게 타이틀을 내더라고요. 이번 1분기만 보면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배당 이제 R&D,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가 테슬라가 압도적이죠. 굉장히 엔지니어링 틱하게 만들어진 차니까. 그리고 광고 안 하고 다 연구비 완전 그냥 부어가지고 다른 어떤 브랜드별로. 근데 이제 토탈은 여전히 저쪽이 차를 워낙 많이 파니까 이제 대당 가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당 이제 투여된 가격이 테슬라가 압도적이더라. 자, 그 다음, 그 앞선 그 테슬라가 미국에서 진짜 여전히, 이거 뭐 한두 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압사라는, 이미 고급차 시장은 평정하고 계속 있다라는 것에 한국과 좀 분위기가 다른, 한국이 좀 더 그 브랜드 헤리티지라든지 전통적인 면들 이제 많이 좀 보시는 것 같은데, 플러스 이제 애플페이입니다. 한국은 애플페이를 전혀 체감을 못 하시죠. 애플페이가 얼마나 지금 전 세계를 쓸고 다니는지. 사실 이것도 제가 살짝 언급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애플이 서비스 부분 매출이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다 컨텐츠적으로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중 한 축이 큰 게 애플페이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진짜 컨텐츠나 이런 것만 팔아먹어도 뭐 수십조를 버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기업인 거죠. 하드웨어가 안 돼도 이게 충분히 그 사이클을 맞춰줄 수 있다라고 제가 살짝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도 이게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수치로 보여드리면요. 2020년에는 6,600만의 새 유저가 들어왔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모바일 페이먼트 시장이 43.9%를 가져갔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2021년에 10명 중 6명이 애플페이를 씁니다. 또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이게 모바일 페이먼트가 아니라 모바일 데빗 월렛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휴대폰으로 그 삼성페이 같이 한국의 그 삼성페이 때문에 못 떠난다는 애플페이가 2020년에 미국의 모바일 데빗 월렛의 시장을 92%를 가져갔습니다. 92%. 이게 너무 체감이 크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 정도로 침투하지 않았는데 미국은 그냥 혼자 다 먹는 시장이죠. 뭐 펀팩트로 그래서 레지스터된 유저 월드와이드로 5억 명이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중국답죠. 근데 이 정도로 애플페이가 그게 그냥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좀 한국과는 정말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여러 테크놀로지들이 요즘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트렌드가 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확실히 굵직굵직한 거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떨어져 간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이거 제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 해먹는다는 거죠, 애플페이가. 그래서 이제 뭐 댓글 보니까 여기도 커뮤니티가 어쨌든 기술에 대한 어떤 혜택을 못 보게 하는 거 아니냐. 물론 애플이 너무 해먹긴 하는데 결국은 차선책들은 다 그냥 기존 은행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게 약간 소비자들도 약간 반발이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애플페이가 그만큼 편하다라는 거죠. 보안이나 이런 면들이 여러 가지들이 아직까지는 이건 뭐 어떻게 말하기가 92%를 먹고 있는 시장에서 저 역시도 애플페이를 너무 잘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반론을 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거 왜 쓰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삼성페이는 나머지가 다 삼성페이는 아니고 구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얼핏 알기로 한 4%인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심각하다. 자, 마지막은 또 반도체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반도체 쇼리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램프업이, 그러니까 양산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부딪혀 봐야 되고 어느 정도 좀 경험적인 면인데,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양산이 왜 어려운지가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가져오게 됐고요. 뭐 저 듣는 소식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참고로 미국에다가 지금 반도체 공장 막 지라고 해서 막 지려고 하는데 해외 쪽 TSMC도 이거 뭐 반대하는 뉘앙스 하긴 하는데 대통령이 시키니까, 미국 대통령이 시키니까 하긴 하는 건데 되게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피력했죠. 그런 데서 뭐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미국 내에서 이런 파운드리를 짓는 건 상관이 없다 이거죠. 이제 미국도 보조금을 살포하기도 하고 해주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 감면이라든지 텍스 디덕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니까 경쟁력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제 친구는 이거 자동화하고 하면 안 되냐, 자동화도 이렇게 막 위에 오버헤드 로봇도 막 돌아다니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더 하면 예, 그게 조금이라도 파운드리를 들어가 보고 조금이라도 일해본 사람이 야, 이게 될까? 예, 사람은 여전히 꾸준히 진짜 이게 하이텍 노동자들을 갈아넣는 사업이라는 게 아직은 제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이제 제 의견에 좀 일치하는 이런 분석 기사들,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보조금을 주고 뭘 하게 해줘도 인력난도 있고, 그것도 제가 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다 얘기하는 건 다 일각인 건데 한 영상에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래저래 그냥 두서없이. 근데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숨겨진 히든 피들, 인건비라든지 고급 이런 아니면 이런 숙련된, 아주 경험이 이런 장비들을 다루는 숙련된 노동자들을 얻는데 미국이 어려움도 있고, 그런 히든 피들들 그걸 퉁쳐서 이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비싸서 죽판 튀기면 타산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예,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 이게 양산이 왜 어려운지 일단 포로 리소 쪽을 보자는 거죠. 대표적으로 리소그라피를 하는데, 리소그라피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패턴을 그리는 겁니다. 이제 케미칼 포로 리지스트를 이제 스핀 코팅하고 여기다 마스크 씌우고 요 사이에 UV 라이트를 익스포즈 해서, 그럼 그것만 이제 케미컬로 이제 용액에 담가서 디벨롭하면 요런 패턴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게 뭐 반대로 되냐, 아니면 제대로 이게 그대로 나오냐, 네거티브, 포지티브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인더스트리에 쓰여지는 거고, 이제 이빔 리소그라피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PMMA인데 여러 가지 여기서도 케미컬들이 있습니다. 뭐 PMMA도 몰레큘러 웨이트에 따라서 아니면 농도에 따라서, 아니면 아예 그냥 실리콘 HSQ라든지 다른 계열도 있고요. 여기다 강력한 이빔건을 때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변화를 시켜가지고 여기만 디벨롭 하는 거죠. 아니면 이거를 이거 다 가능합니다. 똑같이 네거티브, 포지티브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스크리스, 마스크 없이 강력한 이빔건을 완전히 때려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플렉시블하게 패턴을 그릴 수 있는 반면에 이빔의 문제는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에선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이제 포로리소 그리고 EUV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기죠. 근데 저는 이 세 개를, 이거 여기 나노 임프린트라는 것도 있는데 EBL이 너무 느리니까 이거 메인 마스터 몰드를 이빔 리소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도장 찍듯이 그냥 임프린트 하는 거죠. 팍팍팍팍 찍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게끔 고안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심지어 캐논이 이거 장비 만들어서 EUV랑 싸우려다가 이제 도태됐는데 다시 이게 지금 뜨고 있는데, 크게 이 세 가지고 저는 사실 이 세 가지를 아주 많이 경험자입니다. 나름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세 개를 다 써봤고, 제 산업체에서는 여기 있지만 소규모 랩이라든지 플렉시빌리티 때문에, 그리고 특정 상황 때문에 여전히 이 세 가지가 다 쓰이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EUV는 요거죠. 자, 이거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 마스크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유튜브를 보면 나오는 게 이건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머리가 아프죠. 아주 이거는 제가 소개하는 거는 다시 한번 10,000분의 1입니다. 자, 이제 이런 마스크를 만드는데 우리가 워낙 극자외선 EUV를 만들다 보니까 UV를 딱 쬐었을 때 고기만 이쁘게 이제 익스포즈가 되냐라는 거죠. 이게 빛이지 않습니까? 파장입니다, 파장. 그러면은 이제 OPC라고 옵티컬 프록시미티 커렉션이라 그래가지고 포톤이 이게 제대로 맞은 데가 있고 안 맞은 데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톤의 옵저션이 어떤 데는 크고 어떤 데는 작고 이 휘니까요. 아니면은 그 맞는 케미컬들이 그 맞는 정도가, 인텐시티가 이게 아주 고르게 이게 만들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모양이 이상해집니다. 왜냐면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걸 다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게, 이걸 다 이미 옛날부터 다 공부를 해놔서 이거를 시뮬레이션 가능하게 해놓긴 했습니다. 구조가 이제 요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요런 모양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대충 이렇게 클리어한 이런 패턴을 원하면 이걸 이렇게 코렉션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떤 서킷을 디자인을 바꿔버리면은 그때그때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시뮬레이션 해야 되고, 실제로 잘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면 실제 웨이퍼에서 내가 원한 디자인 말고 다른 구조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중간중간 체크하겠습니다. 물론
직접 패턴을 뭐 SEM이라든지 다 체크는 하지만 또 이게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이렇게 또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이거 하나인데 실제로는 이런 OPC도 해야 되고 그 내가 지금 하는 거 애칭이라든지 다음 공정에 깎아야 될 거 아닙니까? 디벨롭하고 그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구조체들도 봐야 되고 정말 이 딱 한 줄 쉬운데 실제 그 이면에는 이런 것들이 그 수만 가지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뭐 OPC만 정리해도 당연히 어드밴티지는 better yield, better circuit performance, better pattern resolution. 근데 이제 드로백은 마스크 디자인이 이상해지죠. 막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고 마스킹 이거 만드는데 시간 더 걸리고 이런 인덴테이션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지금 마스크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체크해야 되죠. 시간 더 걸리고 근데 뭐 이런 거 마스크 레이어가 뭐 한두 개 들어갑니까? 지금 뭐 70개, 90개, 뭐 100개 수천 스텝을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이면에 다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이 라이네지 러프니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깎은 나노 패턴이 이쁘게 그려지냐를 또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포톤이 어디다가는 세게 맞고 어떨 때는 좀 덜 맞고 이게 지그재그로 빛이 들어가서 그 케미칼 변화시키는데 이런 라인들이 이쁘게 그려질 수 있냐 이거죠.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칩의 퍼포먼스가 특히 광학적인 칩들은 성향이 더 크죠. 왜냐하면 스캐터가 일어나니까 이게 막 분산되니까 포톤들이 가다가 그냥 이리 새고 저리 새니까 이게 정말 이쁘게 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얼마나 줄일 수 있냐. 지금 이거 한 스택 가지고 지금 이 정도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래서 양산이 어렵습니다. 이거를 다 이제 캘리브레이션 해가지고 그 다음 스택, 그 다음 스택, 그 다음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대만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TSMC도 사람을 엄청 갈아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물론 이제 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긴 하는데 가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참 여기서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다. 남모르게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위에 쓰고 투자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학교에서는 뭐 마스크 넣고 쪼이고 디벨롭 끝 이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실제 이면에는 5만 가지가 다 돌고 있다. 그래서 양산이 이런 것들에서 하나하나씩 삐끗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미치는 퍼포먼스에 대한 효과가 어마무시하다. 이런 것들을 정말 다 하나씩 잡아가야지 디자인, 그러니까 말은 디자인 쑥 바꿔서 그냥 던져주면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지? 그렇지만 이면에 이런 거 하나 하려면은 돈도 억수로 들고 시간도 진짜 많이 걸리고 요즘 아직도 추가금 내면은 빨리 해준다더니 이게 다 그 고객사들이 전부 빨리 해달라고 다 추가금을 내서 추가금에 또 추가금을 내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아직도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겔싱어 말이 실제로 진짜 2024년까지 갈 것 같고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이런 걸 그러면 디자인 해준 사람들이 결국은 이 파운드리나 가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냐라는 거죠. 현재 그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 말고는 자동차 회사들은 여전히 그걸 받아서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완전히 이해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더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라고 얘기를 꺼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 걸 하려면 칩에 대한 그리고 이런 공정에 대한 100% 이해는 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시켜먹지. 그냥 디자인 던져주고 왜 안 해주니 이러면은 세워라 내워라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